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추미애의 이짐에 검찰 괴롭히기가 목불인견,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추미애 계열로 불리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의 지휘 감독을 무시하는 항명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성윤이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 공격을 간접, 원격 지원하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교수님, 지금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 장관 또 민주당 이렇게 협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또 검찰 내부에서 대검의 지시를 무시한 항명과 도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면 초과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이제 세 단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지검에서 이 검언 유착 사태에 대한 그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은 대검에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수사팀이 직접 대검에 와서 증거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서울지검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말씀하시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수사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또 서울지검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당신의 지휘와 지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완전 항명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전 검찰이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총장 한 사람이 다 지휘자고 나머지는 다 검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검사 동일체라든가 상명하복의 원칙이 지켜, 그래야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사마다 지 멋대로 하면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예. 그런데 대검에서 그런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예. 부산고검 차장으로 지난 2월에 귀환 갔다가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추미애가 사법연수원 연구위원인가로 또 좌천 발령을 내면서 감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A 기자를 중앙지검에서는 구속을 하겠다는 거죠. 영장을 청구하겠다니까 대검에서 그 형사 과장들 또 연구관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도 논의를 해본 결과 그게 이제 일종의 강요 미수죄라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죄가 안 된다. 더군다나 강요 미수라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문제도 있지만 언론에 대한 취재, 언론 자유 범위와도 이게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당신들하고 말 안 듣겠다 이러면은 검찰 조직이 운영이 됩니까? 국가기관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청와대 예전에 근무를 해봤잖아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밑에 수석이나 비서관이 난 당신 얘기 듣기 싫어. 나는 나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청와대가 움직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제가 이제 검찰청법 제7조 1항을 보니까요.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12조 2항에 보니까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예. 이렇게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렸는데 이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 독자적인 방안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분명한 항명, 지시 반란이요, 반란. 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게 아니고 거기에 구본선 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대검 차장, 총장 바로 밑에. 예. 그리고 검사장 5명이 대검 지휘협의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럼 그 수사 기록을 올려봐라.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수사 기록을 보고 범죄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자꾸 우기니까 예. 또 와서 설명을 직접 해라. 그것도 다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구본선 차장 또 그 검사장 5명 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2월 인사 때 그 측근 윤석열 측근도 다 몰아낸 자리에 온 사람들이요. 예. 말하자면은 이 정권 친문 내지는 친추미의 인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6월 19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검 지휘 협의체가 있습니다. 대검 차장과 검사장 이제 5명이 모여가지고 이 중대한 사건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수사팀에다가 수사팀은 이제 서울지검 형사 지금 1부에서 하고 있죠. 예. 수사팀에 구속영장 범죄 사실 통보 지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직접 대검에 와서 반박 의견을 제시하라고 지시죠. 하라고 한 그렇죠. 거는요. 그랬는데 밑에 있는 하급기관인 서울지검 형사 1부가 대검 지휘협의체가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 범죄 사실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검 지휘협의체가 불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전적인 전제, 추측, 예상을 가지고 3급 기관의 지시를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감찰을 하고 죄를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하는 게 지휘를 한답시고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어버렸다 하면서 자기 지시를 지금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차마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까지를 할 수 있나 하는 비판을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지휘 감독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미애가 책임을 져야죠. 지시 감독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대검에. 예. 법무부 장관은 그 검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없고요. 네.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즉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요. 그것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서로 들었겠죠. 최근에 보면은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했다, 말 안 듣는다, 내 말을 잘라먹었다. 이거를 완전히 정치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청 내에서 구체적인 검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지휘 감독하게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청법 제7조 1항 그 다음에 12조 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와 하급 검찰 기관들은 검찰총장과 대검의 지휘와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되게 되어 있고요. 이 검사들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나 지휘를 따라야 할 의무나 필요성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발동을 합니까? 서로 총장에 대해서는 애우를 갖춰주고 그쪽의 독립성,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도 2년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외청과 달리 검찰총장은 급수도 장관급으로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준사법기관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팀이 이러고 나오는 것은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물먹이기 위해서 힘 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왕따 전략이죠. 허수아비 만드는 전략이란 말이야. 무시하고 말이야.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쩔 수 없이 서울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따르지 않으니까 네. 이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수사자문단은 주로 이제 뭐 수사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문 수사가 뭐 자문단이죠. 여기서 그럼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록 하자. 그래서 자문단 구성을 위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형사 1부에 수사팀의 위원을 좀 추천해달라.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이 수사 자문위원도 추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전대미문의 일이죠. 어떻게 정부 조직이,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 아닙니까?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위아래가 없는 그런 조직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뻔한 건데, 예. 어떻게든 윤석열을 몰아내겠다, 뭐 그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재밌 법과 뭐 가경인데요. 질서, 제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점입 가경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수사자문단에 이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맡겨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이것도 못 믿겠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건을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수사자문단은 전문 수사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뭐 교수, 변호사, 언론인, 종교인,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문적인 조사나 수사 그 기법이나 능력이 없는 분들로, 특히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검의 수사에 맞서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독자적인 안을 내는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신 왜 내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당신은 감찰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수를 떠가지고 서울지검장하고 이 수사팀을 지시 불이행이나 뭐 항명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추미애가 해야죠. 추미애는 대검에서 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또 법무부가 직접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이야말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뭐 하려도 밑에서 말을 들어야죠. 지금 허수아비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견뎌 갖고 나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한테 이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심의 이렇게 동시에 소집된 것도 정말 검찰 역사상 없는 희한한 일이지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속된 말로 해가지고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검사와 검찰은 우리나라 공익질서, 국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관에서 A라는 위원회는 다른 의견을 내고 B라는 기관은 다른 의견을 내면 국민들은 이 혼란과 혼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이 최종 임명권자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그러면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이 충돌하게 될 때 어떤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 정리정돈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왜 이런 기관 내부에서 혼란상 이런 것들을 자꾸 촉발시키면서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서 이게 기본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혼란하고 특정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자꾸 엄해하고 모략하고 결국은 찍게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좀 비열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건? 비열한 거죠. 대통령이 윤석열 당신하고 나 일 못하겠다 하면 해임시키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나라 그러는데 나 임기 2년이니까 뭐 물러나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러날 거예요. 예. 아니면 추미애에 대해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검찰총장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그 지휘 감독권을 인정을 해줘야 하고, 아무리 또 내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국민들
보편적인 상식하고 벗어난 말을 막 해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하고 뭔가 경고를 좀 줘야죠. 예, 뭐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 속마음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떠받든다고 그럴 거에 과잉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제 뭐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고, 윤석열 총장은 이제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아니, 이래 법조인들 사이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정치적인 갈등과 투쟁을 하면, 이 국민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가지고 뭐 사법 개혁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고담준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앞으로 가야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추미애가 또 어젠가에 페이스북에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윤석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윤석열 이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또 이전에 이 검찰총장이 예. 있었는데 그게 4명인 모양이에요. 4명. 예. 그 사람들은 매일 법무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지휘를 받았다. 이렇게 SNS에 올린 걸로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시대에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떻게 검찰총장이 장관한테 매일 보고를 하고 그 수사 지휘를 받느냐. 말하자면 검찰 조직이라든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갖춘 사람의 말 같다.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을 5번인가 6번인가 한 사람이 이런 말이 안 된다 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 뭐 추미애 장관이 언급했던 그 4분의 전직 검찰총장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뭐냐? 대표님 뭘까요? 뭐 보는 거죠. 윤석열 쫓아내고 자기는 또 문바들한테 아부 이번에 해가지고 과거에 주홍근 씨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탄핵에 제일 앞장섰으니까 예. 그거 지어내고 대권 그거 안 되면은 서울시장이라도 먹겠다는 그 속셈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국민을 위합니까? 무슨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정말 이런 분이 뭐 국회의원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상당히 여전사가 조수진 의원입니다. 예. 통일부 논설위원 또 기자로 있다가 이번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로 갔다 통합이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에 예. 미군 카투사로 갔는데 외부에 몸이 아프다고 나와가지고 3일 동안 말하자면은 미복귀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누가 압력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부대에서는 들어라고 하는데 예. 담당. 근데 여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유해 상부에서 야 그거 간두어 해갖고 3일간이나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 누가 압력을 가했느냐 외압에. 예. 뻔한 건데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올해 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동부지검에다. 예. 서울. 근데 그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찬스 아닙니까? 자기는 특혜 다 누리고 법을 또 안 지키고 동부지검이 그럼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거 뭐 지금 정치적인 발언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법무부 장관, 뭐 직속상은 아니지만 서울 동부지검에서 법무부 장관을 과연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아들은 이제 뭐 장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지검에도
이 추미애 관련해서 몇 개가 지금 고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 사건이 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저희도 군대 있다가 이제 휴가 나왔다가 뭐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원래 휴가 때는 그 귀대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상 탈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탈영병에 준하는 법적인 그 제재와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간이나 늦게 귀대를 했다면은 그 과정 속에서 탈영 처리를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뭐 강력한 힘을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는지 아니면 그 남편이었는지 모르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뭐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의혹사항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인이 자꾸 검찰총장을 욕하고 탓하고 뭐 말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본인이 법을 지키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고발된 것들 또 국민적 의혹 사항이 돼 가지고 철저하게 밑에서 조사해라. 그렇게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마땅하죠. 우선 자기 자식부터 고발에 대해 있으면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규명해라.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수진 의원도 오늘 거기에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사안은 뻔한 건데 검찰 무력하고 윤석열 쫓아내기인데 검찰이 절대 물러서지 마라. 여기에 위축되거나 꺾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검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검단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독재 정권 때도 강력하니 항의도 하고 반발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새는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검사들도. 너무 권력이 집중화되고 독점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검사들도 속에는 부글부글 하겠죠.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자기 신상에 위가 오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소나기 지나가도록 기대하면서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다. 저는 이런 검사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국법 질서를 옹호하고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검찰이고 검사인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또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거는 수사를 하고 또 조치를 내릴 것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검사가 스스로의 권리와 권한을 지키지 못하면은 결국은 검찰도 정권의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은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소인 된 지는 오래됐는데 정의당에선가 그런 언급을 했던데 추미애 장관 내 그런 언행은 정말 천박하다. 장관으로서 품격을 잃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검찰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과연 저게 정상적인 조직이냐. 아무리 어떤 특정인이 미흡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본인한테 대통령이 당신 물러나시오 하면 될 일인데 자기는 쏙 뒤로 빠져서 손 깨끗한 척 하고 있고 위선을 부리고 앉아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때리고 찍찍거리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라가 이런 꼴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